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저희는 4남매인데 셋째만 지적장애 1급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친척 통틀어 장애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후에 저도 결혼하여 아이를 가질 때 유전적인 부분에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고 미안합니다. 장애든 비장애든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너무나도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이런 생각을 계속 혼자 하다 보니 더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이렇게 사연 드립니다. 그러니까 비장애 형제. 네, 비장애 형제신데 유전 가능성이 있는지 하나도 이기적이 아니라고 저도요. 이 사연 듣자마자 당연하지. 이기적인 거 아니고 너무 그냥 지극히 평범하고 해도 괜찮고 그냥 너무 당연한 생각 같아요. 그래서 본인을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도 말씀하셨잖아요. 본인도 이제 비장애 형제 자매로서 그 가정에 사실 나라가 해줘야 될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가정의 그 장애 부담, 모든 경제적 부담, 양육 부담 막 이런 것들을 다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더 계속 장애 영역에서 그 부모들이든 당사자들이든 요구를 계속 해 나가는 거거든요. 본인도 밖이 더 아무래도 간접적이어도 지금 그럴 판에 직접적으로 본인이 가정 안에서 그걸 다 겪었으니 너무 현실을 아니까 걱정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그냥. 근데 나는 이분이 어쨌든 그 비장애 형제분이잖아요. 이제 어른이겠지만 근데 나는 이렇게 표현해줘서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장애든 비장애든 힘든 일이 있고 기쁜 일도 너무나 많은 거 알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부모님도 굉장히 자녀들을 잘 양육하신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좀 잘 어른이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좀 좋기도 하고 근데 뭐 당연히 그런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 생각이나 고민이나 사연에 대해서는 전혀 저도 그런 게 없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의학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다고 막 희망적이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죠 당연히. 그리고 하다못해 저희가 요즘에 어쨌든 간에 아무런 가정 그 유전적인 요소가 없어도 장애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본인 가족 중에 장애가 있으니까 더 걱정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건 선택권?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조건은 사실 아니어가지고 그냥 한마디 저 같으면 이제 제가 친구라면 그냥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사실 하다못해 장애를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거를 예를 들면 임신 중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겪어봤으니까 만약에 또 한번 혹시라도 그 안 좋은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이제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장애 요소가 이제 있다 이런 거 있을 때는 그냥 적어도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모르고 경험이 없던 사람보다는 그게 뭐라든지 수용이든 뭐든 돌봄이든 양육이든 어쨌든 그 아예 그 경험이 없었던 분들보다는 더 베테랑일 것이다. 왜냐면 우리가 아이도 큰애 낳을 때 다르고 둘째 낳을 때 다르잖아 경험상.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신의 영역이고 내가 선택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선택할 수도 없고 내가 통제 가능하지도 않고 하다못해 장애가 유전적입니다 라고 만약에 나와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제가 알기로는 하다못해 양수검사도 우리 왜 그런 거 하잖아요. 스크리닝 검사, 기형아 검사 양수검사도 100%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몇 프로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내가 장담할 수 없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까지 많은 에너지를 게다가 부정적인 쪽으로 쏟아야 될까라고 그냥 생각해 보시면 본인을 위해서나 뭘로 위해서나 굳이 그거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런 거 같아. 우리가 보통 결혼해서 아이를 갖거나 이럴 때는 얘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어떡하지? 이 생각보다는 아들일까 딸일까? 이런 생각, 그냥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이가 보통 낳았을 때 왜 엄마들이 그런데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나 있어요? 이제 보통 이런다는데,
물론 그 뭐 임신하기 전이나 임신 기간 내내 뭔가 이 아이가 뭐 우리 아이가 혹시 장애일까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보통 그냥 장애 형제가 없거나 장애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 뭐 100분의 뭐 100번 중에 한 번 생각한다면 보통 장애 형제가 있거나 가족이 있으나 이러면 더 많이 생각하겠지. 그 염려를. 그런데 이게 사연자님도 알겠지만 이게 유전이라 해도 이게 랜덤이라는 거지 어쨌든 그렇잖아요. 근데 되게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지적장애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위에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내가 지적장애인데 우리 아이도 지적장애일 가능성이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런 케이스는 아니니까 참 뭐라고 얘기하기는 참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형제가 있으니까 낳지 마세요.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너무 그쪽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벌어지지 않은 일이잖아. 벌어지지 않은 일 때문에 정작 본인이 난 결혼도 안 할 거야. 아직 벌어진 일이 아닌데 나 아기도 안 낳을 거야.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글쎄 그러니까 저는 저희 시어머니한테 들었던 말이 생각나요. 저희 시어머니 지금 돌아가셨는데 저희 남편이 굉장히 말이 좀 없다 그랬잖아요. 센터장님은 느껴보지 못했대. 우리 남편이 말 없다는 느낌을 못 받았대. 말씀 너무 굉장히 사회적이시네요. 그럼. 어쨌든 우리 남편은 뭐 자타공인 말이 굉장히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도 어떤 표현을 한 적이 없는 거지. 근데 어머님이 한 번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애 어릴 때, 야, 내가 이제 저희 아이 이제 자폐인 거 알고 나서 이제 몇 년 지나서인데 어머님이 그냥 비난해서가 아니라 우리 집안에는 이런 애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남편은 어떤 대꾸를 늘 저희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그 말씀을 딱 하시자마자 저 집안에도 없어요. 딱 끊었다는 거야. 멋있다. 내가 뭐라고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멋있다. 그딴 소리도 하지도 말라고 이제 저희 남편이 딱 끊더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 남편이 자기 아들이지만 이거 못하겠다. 했다는 거예요. 부럽다. 근데 여하간 근데 봐봐 내가 자폐인 아이를 낳았잖아. 근데 내가 제 형제가 있고 그래서 조카들이 있는데 만약에 제 조카들이 지금 이제 막 30대 막 20대 이래요. 그럼 그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혹시 장애가 있으면 그 집안에 있더라에 잖아. 그래서 우리 조카들이 혹시 장애 아이를 낳으면 이 집안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겠는걸. 어머, 내가 완전히 그 일종의 그 원흉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정말 저희 이제 비장의 아들이 있으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떤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두려움을 가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사실 저희도 깔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자폐보다 유전적인 거에 대해서 더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지적장애 쪽이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자폐 집안에 자폐가 물론 이제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도 주변에 있잖아요. 형제가 둘 다 자폐다, 뭐 남매가 둘 다 자폐다 이런 경우 간혹 보지만 부모가 자폐인데 자식도 자폐야 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 않는데 부모가 지적장애인데 자식이 지적장애 하는 경우들은 사실은 조금 더 많이 보기는 해요. 자폐보다 훨씬 많이 보죠. 그래서 이제 그 지적장애를 가족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 유전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마음이 이제 너무 이해가 가는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그 가능성은 정말 모르죠. 예를 들면 이게 10%인데 내가 90에 속할지 10에 속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만약에 이거에 걸릴 확률은 1%밖에 안 돼요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오면 나한테는 100%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너무 맞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만약에 지적장애는 유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라고 해도 사실은 나는 아닐 가능성도 또 되게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관건은 뭔 줄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관건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아이고 유전될지도 모르고 니네 집은 그런데 결혼 안 하면 되지. 이런 비장애 문제가 없어도 결혼 안 하는 친구들이 요새 굉장히 그쵸.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나는 결혼 안 할래. 뭐 유전될지도 모르고 이런 걱정이 있었어도 그게 100이 아닌데 그 마음을 내가
위험해서 설사 장애 있는 아이를 낳더라도 나 이 사람과 너무 결혼하고 싶고 이 사람의 자녀, 이 사람과 같이 자식을 낳고 키우고 싶어 하면 결혼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그럼 이분이 또 그분한테도 나 우리 형제 중에 지적장애 있는 거 자기도 알지?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고 끌어주는 사람을 만나고 나도 거기에 동감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삶을 사세요. 삶을 살다가 너무 좋은 사람 만났어. 그러면 장애 아이 낳을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충분히 사랑하시고 그때에 맞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건 좀 그렇다. 지금 애인도 없는데 이 걱정하는 거면 좀 있을 많이 수도 있지. 나갔다. 만약에 혹시 애인이 근데 이런 없으면 경우가 있어. 애인을 만들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게 그건 걱정인 너무 거야 나는. 그렇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연애 안 할래 이러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 나 있을까봐. 얼마 전에 상담 왔는데 실제로 그런 분 봤어요. 그 부모님이 오셨는데요. 이제 형제인데 밑에 동생이 이제 장애 등급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장애 등급을 받은 그날부터 이 부모님이 이 큰애한테 너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고 계속 가스라이팅 아닌 가스라이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잖아. 마음은 이해하죠. 마음은. 뭐 큰애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동생이 너무 걱정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장손이래요. 또 그 집안의 장손이래. 그러니까 어른들 만나면 너는 장손이니까 잘해야 돼. 너는 공부도 잘해야 돼. 너는 착실해야 돼. 뭐 계속 이렇게 술 담배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집에 오면 너는 동생이 장애니까 너가 잘해야 돼. 계속 이렇게.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비장애 친구가 30살이 넘어요. 그 장애인 친구가 30살쯤 됐거든요. 30살 넘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랬는데 이 비장애 형제가 뭐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못 하게 했대요. 야 지금 아빠도 실직 상태고 지금 동생도 이렇게 있는데 너가 그 어떤 모험인 거지. 불확실한 모험을 하느니 너가 지금 이거 안정된 이거를 해야지. 근데 나는 모험을 하고 싶었던 거야. 내가 하고 싶었던 건 이건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이 비장애가 너무 착했던 거지. 너무 착한 거야. 착하다. 우리 채림이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원하는 안정적인 길로 갔는데 자기는 지금도 그게 계속 한이 되는 거야. 그렇죠. 거기를 가보지 못했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드님하고 어떻게 지내요 이랬더니 아들이 오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온대요. 안 나온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의절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야. 그런데 온몸으로 그걸 표현하는 거지. 착하다. 의절 안 했어? 의절 안 하고 그리고 그렇게 집에 얘기하는데 와, 근데 이제 여자도 안 만난대요. 그래서 왜 안 만나냐 그랬더니 누가 나한테 장가 올 거냐.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그 어머니 손을 붙잡고 얘기했어.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러니까 이 장애 아이는 장애 아이가 살 수 있게 어머님이 뭐 국가의 제도 이런 거 가지고 얘가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머님 역할이고 이 형제는 본인이 본인 삶을 개척하게 해줘야지. 지금도 안 늦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줘야지. 아니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정말 죽고 싶을 것 같다. 나는 내가 왜 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전 의절 안 한 게 신기하다. 그리고 엄마 아빠의 모든 사랑은 계속 이 장애 동생한테 가 있고. 그래. 나는 그러면은 내가 너무 살아가고 싶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니한테 정말 신신당부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거를 이해하셨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어쨌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분 같으면 그냥 뭐 몇 글자 사연 주신 거에서 보면은 그런 가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가정 아니니까 이렇게 하셨고. 근데 어쨌든 글쎄 뭐 이런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너무 불확실한 우리가 뭐 내일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냥 정말 승아 씨 말처럼 내가 정말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럼 그냥 뭐 얘기하고 결혼하는 거고. 또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